방법을 몰라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한 노부부가 민간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성애 등 성소수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동성애 정책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된 가운데 성전환 수술로 논란이 됐던 변희수 전 하사의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주 된 태아 모양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기준이나 방법을 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한 노부부가 민간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뒤 허름한 집들 사이로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야 김 씨 노부부의 집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난방시설을 갖출 형편이 못 돼 추운 겨울 연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연탄 지원을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원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안 되니까 못 해드렸던 거죠, 그분이. 알고 보니 2년 전 아들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팔았던 집이 전산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안 된다면 안 된지 알지. 80세가 넘는 노부부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방배동 모자 사건의 사연을 세상에 알린 민간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섰습니다. 신청 조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주거급여를 비롯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 씨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생각보다 많다며 민원 상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지 정책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내가 무슨 복지 서비스 받아야 할지 몰라요.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그분한테 잘 알려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것을 연계할 수 있는가. 정 씨는 취약계층 중 상당수가 정보 부족으로 복지 문턱을 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며 친동성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to further repair our moral leadership, I'm also issuing a presidential memo to agencies to reinvigorate our leadership on the LGBTQI issues and do it internationally.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 LGBTQ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한 일, 백악관 방문형식 성별 기임란에 성별 중립을 의미하는 믹스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격 인사도 눈에 띕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장관과 트랜스젠더 차관보가 임명됐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낙태단체 자금 지원을 막았던 멕시코시티 정책도 철회됐습니다. 낙태 연관 국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나자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 간 혼인 인정 소송 심리가 갑작스레 재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판례가 우리나라의 헌법과 맞지 않다는 반론 끝에 소송은 각하 결정됐지만 1년간 답보 상태였던 심리가 한 달 만에 변론까지 끝난 건 이례적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히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연방대법원 같이 권위 있는 판결이 나오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일반 법원에서는 당연히 고려를 하죠. 우리나라에 이미 없는 선례잖아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 합법화 소지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군인 신분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 재판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지난해 군인 신분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하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재허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한 지 1년. 변전 하사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한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선례로 언급하며 변전 하사의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성전환한 군인이 복무를 계속해도 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1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군으로 복무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여자로 성전환을 했다 보니까 서로 좀 불편함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군복무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는 남성인데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애매한 위치에 서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성전환자의 군복무가 가져올 현실적인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모든 군의 체계가 바뀔 겁니다. 가장 먼저 군의 시설 문제, 남자, 여자 외에 별도의 시설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 체계도 군의 같은 경우는 남성이 가지는 체력 조건과 여성이 가진 체력 조건, 이것을 매년 체력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교육과 특히 보직 문제가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는 거죠. 변전 하사가 군에 복직하게 되면 캐나다, 이스라엘 등의 국가처럼 군인의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 등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들어가는 수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군의 막대한 재정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대표는 변전 하사 측이 자의적 인권을 보편화 인권으로 주장한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공공기관인 군대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군의 조직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중대 기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전 하사 강제 전역, 인권이라는 감성적인 호도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웨이포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와 A랩 아카데미가 주최한 웨이포미는 세상에 태어날 아이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12주 정도 된 태아의 실제 모습과 크기를 재현한 모형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생명 감수성을 알렸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때부터 시작된다며 실제로 12주 태아의 모형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8.29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전체가 자리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논의하고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넓으면서도 두텁게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식을 포함한 투자 자문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53,759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 자문 관련이 2,025건으로 1년 전보다 144% 증가했습니다. 투자 자문 관련 상담 내용을 보면 소위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자문과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가 줄을 이뤘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3자 화상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에서 3국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3국은 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한미일 협력이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별세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발인이 19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발인 시작 전부터 장례식장 앞엔 백 소장을 추모하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고 수백 명의 조문객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일부가 쓰인 백 소장의 흑백 사진을 들고 양옆으로 나란히 서서 백 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금 대체제로도 거론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48% 내린 63,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4월 6일에 63,08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금 가격의 약세는 위험자산 선호와 함께 금값과 반비례 관계인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할 때 작성해야 하는 코로나19 수기 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숫자와 문자 6자리로 구성돼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 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해 붉은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의 5번째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18일 화성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안착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를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지구로 가져올 토양과 암석 등 샘플을 채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샘플들은 추후 발사될 또 다른 로버에 의해 오는 2031년 지구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화이자는 현지 시간 18일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8세 이상의 건강한 임산부 4,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상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임신 23에서 34주 사이 21일 간격으로 백신을 2번 접종받게 되며 임상에는 7에서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임산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 중 일부가 원래 위치에서 조금 움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현지 시간 13일 발생한 지진으로 원전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20개 안팎이 원래 놓여있던 위치에서 어긋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탱크가 최대 5cm 정도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이 새거나 탱크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 개혁과 녹색경제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정책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WTO 내 신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새 행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발디스 돈브로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EU 무역 정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한다며 무역 정책이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WTO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용 에로우4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발은 이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함께 개발하는 에로우4는 기술적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동과 그 이외 지역에서의 미래 전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발 과정에는 미국 보잉과 이스라엘 델비 시스템스가 참여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진화론 내용 개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과학적이지 않은 진화론 내용 개정을 위한 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구티비 매체를 통한 미디어 선교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교진추 이광원 회장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견과 오류가 많은 진화론이 다음 세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구티비와 함께 시정교육과 청원, 홍보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가 최근 서울 종로구 기감본부 예배실에서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자리에선 연회사나 미자립교회와 도약교회 목회자 자녀 20명에게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정석 감독은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게 교회의 책무라며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지도자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순서지 독립선언문 3.1절 노래 등 자료를 업로드하고 각 지회가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격려해 왔습니다. 김미순 회장은 역대 회장이었던 김마리아 열사의 조국애와 정신을 이어받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온 나라를 후대에 잘 계승하자고 전했습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와 예장통합 대전선호회 2단 상담소가 제1기 2단 상담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3월 5일부터 10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에는 바이블 백신 센터 원장 양형주 목사, 2단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신현웅 목사, 부산 성시화 2단 상담소 실장 권남괴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이번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앞서 보도했듯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논란은 어느새 사회적 과제로 확대됐습니다.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이들 개인의 성적 취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까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